먼저 저의 당선 소감과 제헌절 경축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속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회의장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은 정치권과 국민을 연결시키는 의사소통의 창구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가리켜서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긴장관계, 프레스 프렌들리 등 언론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선의의 경쟁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적으로 뵐 때 나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하고 언론인은 동업자다. 국가 아젠다를 누가 먼저 선정할 것인가를 늘 긴장관계로 다퉈야 된다. 그래야 언론의 사명도 되고 국민도 산다. 그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기억하는데, 정부 없는 언론 없는 정부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언론대로의 엄청난 기능이 있고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무엇이 국민의 생각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의 어젠다를 함께 발굴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청, 여여, 야야, 언언, 정부 여당의 제일 책임과 야당의 비판과 견제, 그리고 언론의 소통과 방향 제시 기능이 한데 어우러져서 국정은 선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일상을 박차고 나와서 광장에서 촛불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기본이, 상식적인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과 글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글과 말,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더 세심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답안이 어디 가니? Q&A 어디? 질문하실 때는 서술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안지 있을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 원 내에 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 보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모범 답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감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에서 또 무조건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대명청지예요. 깜깜한 돈이라든지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돼야 된다. 그렇게 필요한 돈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 용도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액수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는 두 가지 절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제도 개선에 관해서 전체 국가 총 특수활동비의 100분의 1이 국회가 쓴다고. 그러면 각 국가기관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결국 모든 예산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서 국회가 앞장설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국회의장의 몫이 있으면 주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측과 관련해서 모든 국가가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 내 사당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을 내자라고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관해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국회 입장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안 나오게. 그냥 무거운 사람이에요. 의장님, 그 공간은 언제 들어가시는지 그 얘기를 듣자니 내일 들어갑니다. 전임 의장님들은 리모델링 같은 걸 다 하고 기간을 거쳐 들어가시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리모델링이 필요 없더라고요. 먼저 바로 전 의장님은 쥐가 10마리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깨끗이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목욕탕 들어가는 거가 이 층계가 높아가지고 내가 좀 위험할 것 같다고 아내가 그걸 걱정하는데, 만약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디 앞으로 외국 나갈 일 있으면 그동안에 고쳐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본 질문인데요. 그 개헌 얘기하셨는데 연내 개헌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기 Q&A에 있네. 네, 대통령께서 개헌안 내셨고 투표 불성립이 처리됐습니다.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1년째인데 바로 그 60한쟁 때 그 거리 현장에 제가 있었고, 바로 그때 그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87년 체제의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래됐기 때문에 개헌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라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은 진실이지만 반은 맞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원하면 시간이 짧아도 바로 해야 되고 길어도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이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보니까 5월 29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 재추진에 찬성 80%, 반대 19%. 개헌안 발의의 주체는 국회 56%, 대통령 40%.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통령 40%는 이미 대통령께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나는 해석을 합니다.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 의향은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81%고 가급적 참여하겠다가 95%입니다. 이것은 전체 거의 다 개헌에 참여하겠다,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데, 또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가 올해 안이 61%, 2020년도가 총선과 함께 하자는 게 23%, 그 후에 하자가 13%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년 안에 하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고, 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이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 하나는 개혁 입법입니다. 개헌이 안 되고 촛불혁명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제 국정농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연유한 바로 이래서 촛불혁명이 이야기됐고, 그것이
합법적, 헌법적 절차를 다 제대로 갖춰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그 최후의 제도적 보완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체제를 분산하는 체제에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바로 그에 관련한 권력 구조상의 문제 외에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야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상당히 진척된 결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재추진돼야 되고 그 대응권이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회가 더 주도해야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제안도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국회가 주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바로 이거를 위해서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4기 교섭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재헌절 경축사에서 제가 개헌 얘기를 꺼낸다고 말을 꺼냈더니 사당 대표가 모조리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년 안에라는 말을 수정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마지막 그 문제점에 관해서 사당 대표들이 확실하게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국민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나 소통하실 계획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회와 청와대 협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하실 좀 계획 있으신지 좀 어떤 협치 방안을 여쭤주시죠.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전화해 주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우선 그 5분 의례적으로 하는 그 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뭐 이렇게 만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일이 있다고 시간을 좀 빨리 잡자고 이러셨어요. 저는 뭐 회의 응할 때고 언제든지 하고 내가 주도해서 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오부 요인과 자주 접촉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 정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 다른 여야를 막론한 모든 분들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까지 포함해서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최초에 보여주신 대통령의 모습과 같이 늘 염두에는 두고 계시다라고는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자주 있을수록 특히 2004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라도 계속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입니다.